착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대해라. 귀한 사람이 된다. 그대들은 상대를 배려했음에도 오히려 그 배려를 무시당한 적이 있는가? 먼저 양보했더니 당연하게 여겨지고, 친절하게 대했더니 만만하게 보이고, 말없이 참았더니 아무렇게나 대해지는 경험 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착함이 사람을 가볍게 만든다는 것을. 문제는 착한 마음이 아니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착하되 가볍지 않은 법, 그 하나의 원리를 전하려 한다.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한다. 착하게 대하면 상대도 나를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그래서 먼저 웃어주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이해해준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불편한 것도 내색하지 않으며, 거절해야 할 때도 미안한 마음에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대할수록 상대는 더 편하게 굴고, 더 쉽게 부탁하고, 더 가볍게 대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일을 여러 보았다. 늘 다른 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마음은 아무도 헤아려 주지 않아 지쳐가는 모습을 말이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이 곱고 깊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드러내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었다. 착함을 베풀되 그 착함에 무게가 없었던 것이다. 상대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때로는 약함으로 오해했으며, 심지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착함은 덕이지만 태도 없는 착함은 소모될 뿐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공짜로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쉽게 얻은 배려는 가볍게 취급되고, 언제든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친절은 존중받지 못한다. 이것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 손쉽게 얻은 것에는 감사가 오래가지 않고, 노력 없이 받은 후에는 책임감이 생기지 않으며, 언제든 가능한 양보에는 고마움이 희미해진다. 그대들도 겪어보았을 것이다. 늘 먼저 연락했더니 상대는 연락하지 않게 되고, 늘 먼저 찾아갔더니 상대는 찾아오지 않게 되며, 늘 먼저 사과했더니 상대는 사과할 줄 모르게 되는 일을 말이다. 이것이 바로 태도 없는 착함이 만드는 결과다. 상대는 그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대가 늘 그래 주었기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것이다. 나는 이런 관계를 수없이 보았다. 한쪽은 애쓰고 한쪽은 받기만 하며, 한쪽은 지쳐가고 한쪽은 그것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관계를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모든 일은 상대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대가 먼저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상대도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배운 것이다. 관계는 가르침이다. 그대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상대는 그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그러니 착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착함을 어떻게 드러낼지를 바꾸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착하게 대하지 말고 강하게 대하라고. 더 이상 양보하지 말고 맞서라고.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니다. 억지로 강해지려 하면 어색해지고, 무리하게 맞서려 하면 관계가 깨진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착함을 버리지 말되 그 착함을 함부로 내어주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말이 적었고 표정도 많지 않았으며 다른 이들처럼 먼저 다가가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를 함부로 대하는 이는 없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에게 조심스러웠고 그의 한마디 말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가 베푸는 작은 호의에도 고마워했다. 나는 그 이유를 오래 생각했다. 그는 냉정하지 않았다. 다만 쉽게 다가가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무뚝뚝하지 않았다. 다만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거만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을 가볍게 내어주지 않았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태도다. 태도란 강함이 아니라 기준이다. 누구에게나 친절한 것이 아니라 친절을 베풀 대상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태도란 거절이 아니라 선택이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되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태도란 말이 아니라 침묵이다.
설명하고 해명하려 애쓰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나는 깨달았다. 귀한 사람은 애써 친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모든 이에게 웃어주지 않는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모든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냉정한 것도 아니다. 다만 자신의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기준을 세운 침묵이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대의 태도가 말해준다. 나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절제된 거리다. 사람들은 가까워지려 애쓴다. 상대와 빨리 친해지려 하고 관계를 깊게 만들려 노력하며 거리를 좁히는 것이 좋은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배웠다. 거리가 없으면 존중도 없다는 것을. 너무 가까운 사이는 편해지지만 동시에 함부로 대해지기 쉽다.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여겨지면 만남이 가벼워지고 언제든 말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 말이 함부로 나오며 언제든 부탁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 부탁이 무례해진다. 그러니 거리를 두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늘 함께하지 말고 늘 연락하지 말며 늘 먼저 다가가지 마라. 그대가 조금 물러서 있으면 상대는 그대의 존재를 더 귀하게 여긴다. 그대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으면 상대는 그대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 그대가 쉽게 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대의 응답을 더 기다린다. 이것이 절제된 거리가 만드는 힘이다. 나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같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해도 태도가 다르면 대접이 달라졌다. 착하되 가볍지 않은 사람, 친절하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따뜻하되 넘지 못할 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상대는 저절로 조심스러워진다. 말은 같아도 태도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진다. 나는 유배지에서 두 사람을 보았다. 둘 다 거절을 했지만 한 사람은 미움을 샀고 한 사람은 존중을 받았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네. 나도 사정이 있어서 도와줄 수가 없네. 정말 미안하네. 다음에는 꼭 도와주겠네. 말을 하면서도 계속 미안해했고 표정도 불편해 보였으며 상대의 눈치를 살폈다. 상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부탁했다. 그래도 이번 한 번만 부탁하네. 결국 그는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었고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오. 짧게 말하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미안해하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으며 상대의 반응을 살피지도 않았다. 상대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러워졌고 함부로 청하지 못하게 되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사람은 거절하면서도 문을 열어두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음에는 해주겠다는 말로 상대에게 다시 청할 여지를 남겼다. 두 번째 사람은 거절하면서 문을 닫았다. 설명도, 변명도, 약속도 없이 그저 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전했다. 사람들은 문이 열린 곳으로 다시 들어온다. 하지만 문이 닫힌 곳에는 함부로 두드리지 못한다. 나는 또 다른 두 사람을 보았다. 둘 다 같은 조언을 했지만 한 사람의 말은 무시되었고 한 사람의 말은 새겨졌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자네가 판단할 일이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해보는 것이네. 말끝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의 기분을 살폈으며 확신 없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따르지 않았다. 그 말에 무게가 없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으며 따르든 말든 자신의 생각만을 담담히 전했다. 상대는 그 말을 따랐다. 그 말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사람은 말하면서도 스스로를 의심했다. 내 말이 맞을까?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런 망설임이 말 속에 배어 있었다. 두 번째, 사람은 말하면서 확신했다. 이것이 옳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말에 힘을 실었다. 사람들은 확신 없는 말을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확신 있는 말 앞에서는 고개를 숙인다. 나는 또 하나를 보았다. 둘 다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한 사람은 우습게 여겨졌고 한 사람은 조심스러워졌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 나도 기분이 나쁘네. 조금만 생각해서 말해주면 안 되겠는가.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고 표정도 언짢아 보였으며 상대에게 변화를 요구했다. 상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래, 미안하네. 말뿐인 사과였고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소. 짧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상대는 당황했다. 그리고 조심스러워졌다.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사람은 불편함을 드러내면서도 상대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상대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은 불편함을 드러내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사람들은 부탁에는 응하지 않는다. 하지만 행동 앞에서는 달라진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보며 깨달았다. 말이 아니라 태도가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을, 설명이 아니라 확신이 존중을 만든다는 것을, 부탁이 아니라 행동이 상대를 바꾼다는 것을. 그대들이여, 같은 말을 하더라도 태도를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거절할 때는 미안해하지 마라. 조언할 때는 확신하라. 불편할 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라. 그러면 상대는 그대를 다르게 대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태도가 귀함을 만드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오래 생각했다. 왜 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이는 귀하게 대접받고 어떤 이는 가볍게 여겨지는지를 말이다.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학식이 깊거나 재주가 뛰어나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태도가 만드는 거리였다.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다.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만나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 청할 수 있는 호의는 고맙지 않으며, 언제든 받을 수 있는 배려는 당연하게 여겨진다. 나는 이것을 수없이 보았다. 늘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들을 말이다. 늘 해주던 일을 더 이상 해주지 않을 때, 그제서야 고마워하는 이들을 말이다. 늘 받아주던 부탁을 거절하고 나서야 그 부탁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아는 이들을 말이다. 이것이 인간이다. 가까이 있을 때는 모르고 멀어지고 나서야 안다. 가질 수 있을 때는 모르고 잃고 나서야 안다. 그러니 처음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가까워지지 말라는 것이다. 그대가 늘 곁에 있으면 상대는 그대 없는 삶을 상상하지 못한다. 그대가 늘 해주면 상대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긴다. 그대가 늘 받아주면 상대는 그대의 한계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때로는 물러서라. 때로는 거절하라. 때로는 없어 보여라. 그러면 상대는 그대의 존재를 다시 보게 된다. 나는 또 하나를 깨달았다. 귀함은 희소성에서 온다는 것을. 세상에 흔한 것은 귀하지 않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어디서나 구할 수 있으면 값어치가 떨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은 특별하지 않다. 누구에게나 웃어주는 사람은 기억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시간을 내주는 사람은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쉽게 웃지 않는 사람의 웃음은 특별하다. 쉽게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의 시간은 귀하다.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무겁다. 이것이 바로 희소성이 만드는 가치다. 그대가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그대는 아무에게도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대가 모든 부탁을 들어주려 하면 그대의 도움은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대가 모든 자리에 함께하려 하면 그대의 존재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노인을 보았다. 그는 말이 적었고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지도 않았으며 부탁을 받아도 대부분 거절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냉정하다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못했다. 그가 한번 입을 열면 모두가 귀를 기울였고 그가 한번 도움을 주면 모두가 깊이 감사했다. 나는 그 이유를 물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내 말과 내 시간과 내 도움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네. 그것을 귀하게 여길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귀한 사람은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이에게도 귀하게 대접받는다는 것을. 그대가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면 다른 이도 그대를 가볍게 여긴다. 그대가 스스로의 시간을 함부로 쓰면 다른 이도 그대의 시간을 함부로 쓴다. 그대가 스스로의 마음을 쉽게 내어주면 다른 이도 그대의 마음을 쉽게 받는다. 이것이 관계의 법칙이다. 그대가 그대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이가 그대를 대하는 방식이 된다. 그러니 먼저 그대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라. 그대의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마라. 그대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대의 마음을 함부로 주지 마라.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자기를 지키는 지혜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태도다. 나는 이것을 깨달은 후 비로소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자 그들도 나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내가 쉽게 응하지 않자 그들은 조심스러워졌다.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자 그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늘 함께하지 않자 그들은 나와의 시간을 기다렸다. 이것이 바로 태도가 만드는 힘이다. 그대들이여, 귀함은 다른 이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대가 그대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세상이 그대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한다. 그러니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나를 귀하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가? 나는 내 마음을 함부로 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 답이 바로 그대가 세상에서 어떻게 대접받을지를 말해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당장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금부터 강해져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렵다. 오랫동안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강하게 대하려 하면 어색해지고 억지로 거절하려 하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나는 그런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억지로 강해지려 하지 마라. 다만 가볍게 내어주지 말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착함을 버릴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착함을 아무에게나 주지 마라. 친절을 버릴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친절을 함부로 베풀지 마라. 배려를 버릴 필요는 없다. 다만 그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지 마라.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배웠다. 변하는 것은 어렵지만 멈추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먼저 다가가지 마라. 상대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라. 먼저 연락하지 마라. 상대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라. 먼저 양보하지 마라. 상대가 양보할 기회를 주어라.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그대가 늘 먼저 했다면 이제는 상대의 차례를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대가 늘 더 많이 했다면 이제는 상대도 할 수 있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다. 먼저 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까 두렵고, 기다리면 상대가 떠날까 걱정되며, 양보하지 않으면 미움받을까 불안할 것이다. 하지만 그 불안을 견디라. 진짜 관계는 그대가 먼저 하지 않아도 이어진다. 진짜 인연은 그대가 기다려도 다가온다. 진짜 존중은 그대가 양보하지 않아도 생긴다. 나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늘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안부도, 약속도 모두 그가 먼저 챙겼다. 어느 날 그는 지쳐서 멈췄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 처음 며칠은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불안했고 외로웠으며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았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한 사람이 연락을 해왔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네. 그리고 며칠 후 또 한 사람이 연락했다. 자네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니 섭섭하네. 언제 만나세? 결국 진짜 친구들만 남았다. 그가 먼저 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사람. 그가 챙기지 않아도 기억하는 사람. 그가 애쓰지 않아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애쓰며 붙잡고 있던 관계 중 반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것이 바로 가볍게 내어주지 않는 힘이오. 그대가 멈추면 진짜가 남는다네. 이것은 관계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관계의 진실을 보는 것이다. 그대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상대가 어느 정도로 그대를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없다. 그대가 조금 물러서면 상대의 마음이 드러난다. 그대를 진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대가 멈춰도 다가온다. 그대를 편하게만 여기는 사람은 그대가 멈추면 떠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떠날 사람은 언젠가 떠난다. 그대가 애쓴다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대가 애쓸수록 상대는 더 편하게 기대고 그대는 더 지쳐간다. 그러니 멈춰라. 그리고 기다려라. 남을 사람은 남고 갈 사람은 가게 하라.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가볍게 내어주지 않는 법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말을 줄여라. 설명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해명하지 마라. 그대가 말을 많이 할수록 상대는 그대의 말을 가볍게 여긴다. 그대가 침묵하면 상대는 그대의 생각을 궁금해한다. 둘째, 거절할 때 이유를 대지 마라. 미안하오. 그날은 다른 약속이 있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유를 대면 상대는 그 이유를 무너뜨리려 한다. 하지만 이유가 없으면 더 이상 청하지 못한다. 셋째, 불편한 것은 참지 마라. 불편하면 그 자리를 떠나라. 말로 설명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상대가 무례하면 자리를 떠나고 상대가 함부로 대하면 거리를 두며 상대가 그대를 가볍게 여기면 만남을 줄여라. 말은 가볍지만 행동은 무겁다. 넷째,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마라. 그대가 할 수 있어도 하고 싶지 않으면 거절하라. 착한 사람은 할 수 있으면 해준다. 귀한 사람은 하고 싶을 때만 해준다. 그 차이가 대접의 차이를 만든다. 다섯째, 늘 함께하지 마라. 때로는 자리를 비워라. 때로는 보이지 않아라. 때로는 연락하지 마라. 그대가 늘 있으면 그대의 존재가 공기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그대가 때로 없으면 그대의 존재가 비로소 느껴진다. 이 모든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내가 냉정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 같으며,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그대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대는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찾는 것이다. 그대는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대를 진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대가 이렇게 바뀌어도 곁에 남아 있다는 것을, 오히려 그들은 그대를 더 존중하게 된다는 것을, 그대가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그대를 귀하게 대하게 된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태도가 만드는 변화다. 그대들이여, 억지로 강해지려 애쓰지 마라. 다만 가볍게 내어주지 마라. 그것만으로도 그대는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귀한 사람은 애써 증명하지 않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배웠다. 진짜 귀한 사람은 자신이 귀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말이 적고 행동이 조용하며 존재가 담담하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무게가 있고 그 조용함 속에 힘이 있으며 그 적은 말 속에 깊이가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낀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한 사람을 기억한다. 그는 유배지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다. 모임에 나와도 구석에 앉아 있었고
말을 건네도 짧게 답할 뿐이었으며 부탁을 받으면 대부분 거절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불편해했다. 왜 저렇게 차갑게 구는지, 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지, 왜 도움도 주지 않는지 수군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가 한번 입을 열면 모두가 듣고, 그가 한번 자리에 오면 모두가 반겼으며, 그가 한번 도움을 주면 모두가 깊이 감사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대를 불편해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그대를 존중하오. 무엇을 달리했는가?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아무것도 달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자신을 달리 대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는 그 말의 뜻을 곱씹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더 많이 베풀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기준대로 살았다. 그것이 바로 귀함이었다. 귀한 사람은 다른 이의 평가로 흔들리지 않는다. 좋게 보이려 애쓰지도 않고, 미움받을까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인정받으려 노력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산다. 그리고 그 일관됨이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하게 만든다. 나는 깨달았다. 귀함은 변하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것을. 오늘 이렇고 내일 저렇다면 사람들은 그대를 가볍게 여긴다. 누구에게는 이렇고 누구에게는 저렇다면 사람들은 그대를 믿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나 같고 누구에게나 같다면 사람들은 그대를 존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일관성이 만드는 신뢰다. 그대들이여, 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내 기준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다른 이의 평가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 답이 바로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자유를 잃었고 지위를 잃었으며 함께했던 사람들도 잃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잃지 않았다.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말이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도 나는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귀하게 대했다. 그것이 나를 지켰다. 그대들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그대를 어떻게 대하든 그대는 그대를 귀하게 대하라. 사람들이 그대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대는 그대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인정받지 못해도 그대는 그대의 기준을 지켜라. 그러면 언젠가 사람들은 그대를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귀함은 다른 이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대가 그대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세상이 그대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한다. 나는 이제 안다. 착함은 덕이지만 태도 없는 착함은 소모될 뿐이라는 것을. 친절은 아름답지만 기준 없는 친절은 가볍게 여겨진다는 것을. 배려는 소중하지만 무게 없는 배려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그러니 그대들이여, 착하되 가볍지 않게, 친절하되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배려하되 당연하지 않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귀한 사람이 사는 법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모든 것을 배웠다. 외로운 시간 속에서, 고독한 날들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월 속에서. 하지만 그 시간이 나를 가르쳤다. 사람은 외로워야 자신을 본다는 것을. 사람은 홀로 있어야 자신을 지킨다는 것을. 사람은 인정받지 못할 때 진짜 자신을 만난다는 것을. 그대들도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그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대를 찾는 사람이 없을 때, 그대를 존중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그대가 그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도 그대가 그대를 귀하게 대한다면 그대는 이미 귀한 사람이다. 다른 이의 인정은 필요 없다. 그대 스스로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이것을 전하고 싶었다. 착하게 살되 가볍게 살지는 마라. 친절하되 함부로 베풀지는 마라. 배려하되 스스로를 먼저 배려하라. 그것이 바로 그대가 귀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그대들이여,
오늘부터 시작하라. 먼저 다가가지 않는 것부터,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부터, 먼저 양보하지 않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기다려라. 진짜가 남는지, 가짜가 떠나는지를, 그대를 진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대가 멈춰도 다가온다. 그대를 편하게만 여기는 사람은 그대가 멈추면 떠난다. 두려워하지 마라. 떠날 사람은 어차피 떠난다. 오히려 그대가 애쓰며 붙잡을수록 그대만 지쳐간다. 그러니 놓아라. 그리고 그대 자신을 붙잡아라. 그것이 바로 그대가 귀하게 사는 법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배웠고 이제 그대들에게 전한다. 귀한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되는 것이다. 그대가 그대를 귀하게 대하면 세상도 그대를 귀하게 대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살며 배운 가장 확실한 진리다.